제가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어떤 부분들이 좀 중요하고 그리고 제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제가 같이 공부할 부분은 뒷부분인 산업보건 그리고 집합소, 위생, 그리고 주택 및 의복위생, 위생해충 및 방제, 그리고 식품위생학, 그리고 역학 및 전염병 관리, 자, 이렇게 6가지 부분을 저와 같이 공부하게 될 텐데요. 자, 몇 가지 보건직을 살펴보면은 2003년도, 이거는 정확하지 않고요. 제가 기출되어진 문제를 가지고 몇 가지 이렇게 대략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2003년도 보건직에서는 동일하게 출제되어진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경기도 2002년도 같은 경우에는 산업보건에서 한 15% 정도, 주택의복에서 한 25%, 그리고 서울 9급 보건직 같은 경우에 1999년도 거를 살펴봤을 때 산업보건에서 한 10%, 그리고 주택위생의복에서 한 10%, 나머지 5%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서울 9급 보건직 같은 경우에는 이 4가지 산업보건, 주택위생, 그 다음에 위생해충, 식품위생 이쪽으로 골고루 또 주체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보건직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산업보건하고 주택 및 위생보건에서 좀 중점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환경부에서 출제되어진 걸 보면은요. 산업보건에서 5%, 이거는 2009년도 문제예요. 산업보건에서 한 5%, 그 다음에 주택 및 위생에서 한 5%, 해충 및 방제에서 한 10%, 식품위생학에서 25%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2005년도 문제를 보면은요, 주택위생 부분하고 그 다음에 식품위생학 부분에서 거의 24%, 20%, 나머지는 8% 정도 나온 것을 대략적인 거예요. 대략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경향을 띠고 있는 거 봤어. 요 뒤쪽 부분, 그러니까 환경부에서는 주택위생하고 식품위생 쪽이 좀 더 출제 빈도수가 좀 높아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위생해충 및 방제 부분, 이 부분이 좀 높아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보건직에서는 이 2가지 부분이 좀 높게 출제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이런 경향을 갖고 있지만 또 그 안에서 자주 출제되어지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냐면 시작하기 전에 제가 거기 나와 있는 부분들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각 챕터마다 중요한 또한 단원들을 다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다시 설명을 한 다음에 쭉 설명을 하고 마지막에 강의가 끝났을 때 다시 요약 정리를 해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쭉 설명을 듣고 제가 요약 정리를 할 때 여러분도 같이 마음속으로 그것들을 생각으로 정리를 해서 이미지로 자꾸 집어넣으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하시면은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따라서 저와 함께 공부를 할 때에는 여러분이 반드시 붉은 펜을 가지고 제가 중요합니다. 밑줄 그어주세요. 어떤 거예요? 뭐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입으로 계속 말씀을 하셔야 돼요. 어떤 건지 중얼중얼 아는 거는 내뱉으시고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은 본인이 말씀하신 것들을 들으면서 또 암기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고 이야기하고 듣고 이렇게 해서 하면은 조금 더 쉽게 또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강의하는 수준은 아주 높지도 아주 낮지도 않은 중간 정도의 수준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보시면은요, 맨 처음 부분에 저희가,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단위 및 기호가 있어요. 그 중에서 몇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압력 단위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농도 표시가 있어요. 백분율은 너무나 백분율은 잘 아시니까요. 퍼센트고요. 100만 분율이 있어요. 100만 분율. 그거를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10의 마이너스 6승이에요. 그리고 수소 이온 지수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게 pH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 거기까지 좀 눈여겨 좀 보시고요. 맨 앞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산업보건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산업보건 펴시면 맨 처음에 부분에 산업보건의 개념, 산업보건의 관리, 그리고 직업병, 그리고 소음 및 진동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산업보건이 잘 출제되긴 하지만 그 중에서 잘 출제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직업병하고 소음 및 진동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공부하실 때도 더 집중력 있게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보건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산업보건을 보시면은요, 산업보건은 근로자와 작업 조건에 대한 내용이에요. 저희 책에 살펴보시면은요, 산업보건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직업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최고도로 유지 증진시켜서 작업 조건으로 인한 질병 예방, 건강에 유의한 취업을 방지, 심리적, 생리적으로 적합한 작업 환경에 배치하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근로자를 최고의 좋은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작업 조건을 최대로 좋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목표를 살펴보시면은요, 저희 책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그 중간에 저희가 프린트물 보시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구는 두 가지가 있어요. 국제노동기구하고 세계보건기구인데 여기에서 정의를 하기를 산업보건의 목표는 합리적인 노동 조건을 설정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도모하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정신적, 육체적 적성에 맞는 직종에 종사하여 사전에 예방하고 작업 능률을 최대로 높이는 것이다. 또한 근로자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건전하게 하는 것이며 그리고 사업장에서 환경을 잘 관리하고 철저하게 함으로 인해서 유해 요인에 의한 손상, 이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산업보건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보건의 역사 들어가기 전에 그 옆에 공란에 그러면은 산업보건의 역사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것도 저희가 강의 노트 드린 거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먼저 보시면은 그러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자, 히포크라테스가 광부나 도금업 사람들은 어디에 노출되어 있다고 그랬죠? 납에 노출됨으로써 유해하다는 기록을 남겼어요. 그래, 히포크라테스, 납에 의한 납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엘렌버그 1473년 납이나 수원 중독 증상을 기술하고 그 예방 방법을 암시했어요. 그래서 엘렌버그, 납수원 동그라미 쳐주세요. 사무엘 스콕하우젠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산화 연의 유독한 연기가 원인이 된 질환과 광부 천식에 관한 논설을 논문으로 썼고요. 그리고 베르나르디노 라마지니라는 사람은 1633년에서 1714년까지 살았는데요. 이 사람은 저서를 통해서 직업과 직업병의 관계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살펴보시는데 여기서는 이제 영국과 우리나라 법이 어떻게 설정되어졌는지 그걸 좀 자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영국 같은 경우에는 산업혁명이 18세기 정도 영국 같은 경우에는 산업혁명이 18세기에 진행이 되어졌잖아요.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고 공장이 막 생기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노동에 동원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비인도적으로 처우를 받는 아동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아동들의 노동 조건이 너무나 좋지 않고 작업 환경이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법이 설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1802년에 노동자 보호 입법으로 최초 제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1833년, 저희 책에서는 1902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꿔주세요. 1833년에 이것이 공장법으로 바뀌면서 근로자 보호의 기틀을 마련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근로자 보호의 기틀 마련이라고 하고 1833년이라고 표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영국이 여러 가지 최초로 직장암이 발생하고 또한 여러 가지 산업혁명 이후에 노동 조건에 대해서 좋지 않은 처우를 통해서 아동에 대한 법이 마련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나라를 비교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953년 연도랑 어떤 법이 정해졌는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로기준법, 그 다음 1963년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그리고 1969년에 근로자보건관리규칙 발령이 되어서 산업보건의 지침을 마련했고요. 그리고 1977년에 의료보험이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1981년도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거 확인하시고 1969년하고 1977년은 저희 책에는 안 나와 있으니까 그 옆에다가 표시를 좀 해주세요. 1969년에는 근로보건관리규칙 발령되어서 산업보건의 지침을 마련했고 그리고 1977년에는 의료보험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기록할 것은요. 산업위생과 산업보건행정관장하는 행정부처는 어딘가라고 물어본다면 그 행정부처는 고용노동부예요. 고용노동부라고 표시를 해두세요.